안녕하세요. 자본주의 생존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공개드렸던 대한민국 차산 8단계 계급에 이어서 각 단계별로 실제로 어떤 투자 상품과 전략을 사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를 공개해드립니다. 이론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지금 단계에서 정말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자산 계급을 알고 나면 이제 구체적인 실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막막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지금 속한 단계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투자, 상품과 전략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층부터 8층까지 각 단계별로 어떤 투자 상품을 선택하고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실전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층 1억 원 미만 기초 다지기 단계 투자 전략. 1층에 계신 분들은 아직 투자보다는 기본 재무 건강성 회복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혀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층에서 가능한 가장 안전한 투자 상품과 전략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확보해야 할 상품은 바로 CMA 계좌입니다. CMA는 금융상품 거래자 계좌로서 예금보다 약간 높은 금리를 받으면서도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최소한의 생활자금은 예금에 두고 나머지는 CMA에 두어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 수익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상품은 예금과 적금입니다. 특히 정기예금보다는 자유적금이나 적립식 예금을 활용해 매월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적립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연 3% 수준이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제2금융권을 활용하면 4~5% 수준의 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상품은 국고채 3년이나 통한증권 등 초단기 국채 상품입니다. 이 상품들은 원금 보장이 되면서도 예금보다 약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1층에서 도전해볼 만한 첫 번째 투자 상품입니다. 특히 통장 자동이체로 소액부터 구매할 수 있는 ETF 형태의 국채 상품도 있어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1층의 핵심 투자 전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동적 저축의 자동화입니다. 월급날이 되면 수입의 10에서 20%가 자동으로 저축 계좌로 이체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둘째, 리스크 최소화 원칙입니다. 아직은 수익률보다 원금 보장이 우선이므로 주식이나 펀드 등 변동성 상품은 피해야 합니다. 셋째, 비상금 분리 원칙입니다. 투자 자금과 절대로 섞지 말고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완전히 분리된 안전한 계좌에 보관해야 합니다. 2층 1억에서 3억 원, 안정적 수익 구축 단계 투자 전략. 2층에 도달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인 투자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점진적인 투자 확장이 필요합니다. 안정과 수익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상품들과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천하는 상품은 국채와 회사채 등 채권형 상품입니다. 특히 국채 3년, 국채 5년 등은 원금 보장에 가깝고 연 4~5%의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제공합니다. 회사채는 신용등급이 AAA나 AA 플러스 등 우량한 기업의 채권을 선택해야 하며 연 5~6%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들 채권은 증권사를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매월 이자가 지급되어 현금 흐름 관리에도 용이합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상품은 MMF 머니마켓 펀드입니다. MMF는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CMA보다 약간 높은 수익을 제공하면서도 안정성이 높습니다. 특히 높은 신용등급의 CP기업어업나 CD양 도성예금 증서 등에 투자하는 MMF는 원금, 손실 리스크가 거의 없으면서도 연 4~5%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전해볼 만한 상품은 글로벌 채권형 펀드입니다. 해외 고금리 국가의 채권에 분산 투자하여 국내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연 6에서 8% 수준의 수익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환율 변동 리스크가 있으므로 전체 투자금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2층의 핵심 투자 전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계층별 자산 배분입니다. 전체 자산을 70% 안전자산 예금 채권, 20% 중위험 자산 채권형 펀드, 10% 고위험 자산 주식으로 분산하는 전략입니다. 둘째, 이자 소득 확보입니다. 매월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셋째, 점진적 위험 확대입니다. 안정적인 채권 투자에 익숙해진 후에 점차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점진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3층 3억에서 5억 원, 본격적 투자 시작 단계의 투자 전략. 3층에 도달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의 세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수익률을 높이면서도 적정 수준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본격적인 투자 상품들과 효과적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으로 추천하는 상품은 ETF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특히 코스피 200이나 코덱스 200 등 대형주 인덱스 ETF는 수수료가 낮고 시장 평균 수익을 쉽게 따라갈 수 있어 초보자에게 가장 적합한 투자 상품입니다. 미국 S&P 500 추종 ETF나 나스닥 100 추종 ETF 등 해외 주식 ETF도 분산 투자 차원에서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ETF는 주식처럼 거래되면서도 개별 종목보다 변동성이 낮아 장기 투자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상품은 대형 우량주입니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등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주식은 꾸준한 배당과 성장성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배당 수익률이 3% 이상인 배당주에 집중하여 안정적인 배당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형주 투자 시에는 개별 종목보다 관련 산업 ETF로 접근하는 것이 분산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려할 상품은 인덱스 펀드입니다. 특히 퇴직연금이나 IRP 계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덱스 펀드는 ETF보다 매수 단위가 작아 소액 투자에 적합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해외 주식 등 다양한 인덱스를 조정하는 펀드들이 있어 자산 배분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3층의 핵심 투자 전략은 4가지입니다. 첫째, 자동 매매 시스템 구축입니다. 매월 일정일에 일정 금액으로 ETF나 주식을 매수하는 자동 매매 시스템을 구축하여 심리적 요인을 배제하고 꾸준한 투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6040 법칙입니다. 주식 60%, 채권 40%의 전통적인 자산 배분 전략으로 시장 평균 수익을 안정적으로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셋째, 리밸런싱입니다.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자산 비중을 재조정하여 원래의 목표 배분을 유지하는 전략입니다. 넷째, 장기 투자 원칙입니다. 단기 시장 변동에 일일비하지 말고 최소 3년 이상의 장기 관점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4층 5억에서 7억 원, 투자 성숙 단계의 투자 전략. 4층에 도달하셨다면 이제 투자 경험이 쌓인 중급 투자자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더 다양한 자산 클래스에 분산 투자하고 투자 전략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성숙한 투자자들을 위한 상품과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천하는 상품은 해외 주식입니다. 미국 주식을 비롯한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여 국내 시장과의 상관관계를 낮추고 분산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특히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주식은 꾸준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 시에는 환율 변동 리스크가 있으므로 전체 주식 비중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상품은 리츠 REITS입니다. 부동산 투자 지수입니다. 리츠는 부동산에 투자하면서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으로 안정적인 임대소득과 자본 차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내 리츠와 해외 리츠를 적절히 혼합하여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미국 리츠는 꾸준한 배당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려할 상품은 특수채권입니다. 고수익 채권, 하이힐드 채권, 신흥국 채권 등 일반 채권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변동성은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들 상품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10% 이내로 제한하여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4층의 핵심 투자 전략은 4가지입니다. 첫째, 지분별 자산 배분입니다. 주식 50%, 채권 30%, 리츠 10%, 대체 자산 10%의 다각화된 자산 배분을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맞추는 전략입니다. 둘째, 코어 세턴코 세턴라이트 전략입니다. 포트폴리오의 7-80%를 저변동성 핵심 자산 인덱스 ETF, 대형주로 구성하고 20-30%를 고수익 고위험, 자산 중소형주, 특수채권으로 구성하는 전략입니다. 셋째, 가치 투자입니다. 실적보다 저평가된 우량 기업을 찾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투자 철학을 적용하는 전략입니다. 넷째, 세금 효율화입니다. 세금 우대 상품 연금 저축펀드, IRP를 최대한 활용하여 세후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5층 7억에서 10억 원, 레버리지 활용 단계의 투자 전략. 5층에 도달하셨다면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한 적극적인 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레버리지 상품과 전략을 신중하게 활용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면서도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고급 투자 전략과 상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천하는 상품은 레버리지 ETF입니다. 이베 레버리지 ETF는 기초지수 변동률의 2배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불변장에서 효과적으로 수익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타이거 레버리지 등 국내 대표 레버리지 ETF들이 있으며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중장기 추세 추종에 적합합니다. 단 변동성이 크므로 전체 포트폴리오의 10%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상품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활용한 투자입니다. 현재 보유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활용하여 대출을 받아 추가 투자 자금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특히 주택연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면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을 다시 수익률이 더 높은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 고려할 상품은 선물과 옵션입니다. 이들 파생 상품은 헤징이나 투자 전략을 고도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풋옵션을 매입하여 포트폴리오의 하방 리스크를 헤징하거나 콜 옵션을 발행하여 추가 프리미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생 상품은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소액부터 시작하여 충분히 학습한 후에 접근해야 합니다. 5층의 핵심 투자 전략은 4가지입니다.
첫째, 레버리지 비중 통제입니다. 레버리지 상품의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퇴출 상환 능력을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리스크 헤징입니다. 레버리지 포지션과 반대 방향의 헤징 포지션을 구성하여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관리하는 전략입니다. 셋째, 시장 타이밍입니다. 경기 사이클과 시장 추세를 분석하여 공격적 투자와 방어적 투자를 전환하는 전략입니다. 넷째, 유동성 관리입니다. 언제든지 추가 증거금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 20%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유지하는 전략입니다. 6층 10억에서 13억 원, 구조 안정화 단계의 투자 전략. 6층에 도달하셨다면 이제 자산 구조를 안정화하고 다각화를 극대화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전통적 자산을 넘어 대체 자산까지 포함시키고 리스크 관리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고도화된 투자 전략과 상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천하는 상품은 귀금속과 원자재입니다. 금, 은 등 귀금속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금은 경제 불확실성이 높을 때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 ETF나 금 현물을 통해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자재 ETF나 원자재 관련 주식을 통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상품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입니다. 여전히 변동성이 크지만 전통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낮아 분산 투자 효과가 있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5% 이내로 제한하고 장기 보유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트코인 ETF를 통한 간접 투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려할 상품은 벤처캐피탈과 사모펀드입니다.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전문성과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엔젤 투자자 클럽이나 전문 사모펀드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투자 기간은 5에서 10년 정도로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6층의 핵심 투자 전략은 4가지입니다. 첫째, 대체자산 포함입니다. 포트폴리오의 귀금속, 암호화폐, 벤처캐피탈 등 대체자산을 20에서 25% 포함시켜 전통 자산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분산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둘째, 리스크 패리티입니다. 자산 클래스별 리스크 기여도를 동등하게 맞추는 전략으로 주식 채권의 전통적 배분을 넘어서는 고급 자산 배분 기법입니다. 셋째, 글로벌 분산입니다. 국내 자산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선진국과 신흥국에 골고루 투자하여 지역별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입니다. 넷째, 세계화된 시각입니다. 원자재 가격, 글로벌 금리, 국제 정치 등 글로벌 매크로 변수에 대한 분석 능력을 키워 세계 경제 흐름을 읽는 전략입니다. 7층 13억에서 15억 원, 자본 최적화 단계의 투자 전략. 7층에 도달하셨다면 이제 세금 최적화와 자본 효율성 극대화가 핵심 과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고급 금융 상품과 전문가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자본가를 위한 고급 투자 전략과 상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천하는 상품은 헤지펀드입니다.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상품으로 변동성 관리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롱숏 전략, 글로벌 매크로 전략, 이벤트 드리븐 전략 등 다양한 투자 스타일의 헤지펀드가 있으며 최소 투자금이 수억 원 이상으로 개인 투자자에게는 접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험 자본의 일부를 헤지펀드에 할당하여 전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상품은 사모펀드 P입니다. 비상장 우량 기업에 장기 투자하여 기업 가치 향상을 통한 자본 차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일반적으로 5년에서 7년의 투자 기간을 가집니다. 성공적인 사모펀드 투자는 연 15에서 20% 이상의 수익을 제공할 수 있지만 유동성이 낮고 리스크가 큰 점이 단점입니다.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심층 분석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로 고려할 상품은 프라이빗 에쿼티입니다. 대규모 자금을 모아 여러 비상장 기업에 동시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개별 벤처캐피탈 투자보다 분산 효과가 큽니다. 특정 산업 바이오, AI, 친환경 등에 특화된 프라이빗 에쿼티 전문 회사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7층의 핵심 투자 전략은 4가지입니다. 첫째, 전문가 활용입니다. 이제부터는 개인의 판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무사, 변호사, 자산관리사 등 전문가 팀을 구성하여 시너지를 창출해야 합니다. 둘째, 세금 최적화입니다. 신탁, 해외투자, 분리과세 등 세금 우대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세후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유동성 계층화입니다. 단기 자금 생활비, 중기 자금 투자, 장기 자금 상속 준비후로 시간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전략입니다. 넷째, 리스크 제거입니다. 더 이상 고위험 고수익 추구보다는 자본 보존에 집중하고 법적 구조를 통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8층 15억 원 이상 시스템 구축 단계의 투자 전략. 8층에 도달하셨다면 이제 개별 상품 선택을 넘어서는 시스템 구축이 핵심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포트폴리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가, 팀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고 수준의 투자 시스템과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천하는 상품은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입니다. 이는 초고액 자산가를 위한 종합자산 관리 서비스로 투자뿐만 아니라 세무, 법률, 상속 등 모든 재무 관리를 일원화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자산가 자신이 직접 투자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전문가 팀이 구축된 패밀리 오피스를 통해 체계적인 자산 관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상품은 글로벌 멀티 패밀리 오피스입니다. 여러 자산가의 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개별 패밀리 오피스보다 운영 효율성이 높습니다. 글로벌 자산 관리 경험을 가진 전문 인프라를 활용하여 세계 각국의 분산된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세 번째로 고려할 상품은 직접 사업 투자입니다. 단순히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넘어 직접 기업을 인수하거나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 수익을 넘어서는 실질 기업 가치 창출이 가능해집니다. M&A 전문가와 함께 인수 대상 기업을 분석하고 인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층의 핵심 투자 전략은 4가지입니다. 첫째, 시스템 자동화입니다. 자산 관리의 모든 프로세스를 시스템화하고 자동화하여 인간의 실수를 최소화하는 전략입니다. 둘째,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투자 결정 구조,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성과 평가 시스템 등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전략입니다. 셋째, 글로벌 최적화입니다. 국적에 얽매이지 않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최적의 투자 기회를 찾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입니다. 넷째, 세계적 영향력입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개인의 부를 넘어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투자 철학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대한민국 자산 8단계별 구체적인 투자 상품과 전략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에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단계에 맞는 투자 상품과 전략을 결정하셨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현재 단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 단계에 맞는 적절한 투자 상품과 전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 단계 건너뛰려고 하다간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단계보다 너무 보수적인 투자만 고수하면 자산 성장 속도를 놓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각 단계별 추천 투자 상품과 전략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투자 성향, 위험 감수 능력, 투자 기간에 따라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방향성과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히 자산의 규모가 커질수록 리스크 관리가 수익 창출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재 투자 단계와 어떤 투자 상품에 가장 관심이 가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자신에게 맞는 단계별 투자 전략으로 꾸준히 자산을 증식시켜 나가는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